안녕하세요. TQQQ 연구소입니다. 지구 위에 공장 딱 한 곳이 멈추면요. 전 세계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랑 인공지능 서버가 거의 동시에 멈춰서는 장소가 있어요. 여러분, 주머니 속 아이폰의 두뇌,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운 엔비디아 칩, AMD랑 퀄컴이랑 브로드컴이 머리를 쥐어짜 그린 설계도. 근데 이 설계도를 진짜 손에 잡히는 칩으로 찍어내는 공장은요. 놀랍게도 거의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. 인구 2,300만 명짜리 섬 대만이에요.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 반도체의 약 90%, 전체 반도체로 범위를 넓혀도 60%가 넘는 물량이 이 섬 하나에서 나옵니다. 근데 하필 이 섬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단층선 위에 딱 앉아 있어요. 여러분의 나스닥과 TQQQ를 진짜로 움직이는 손이 누구인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. 결국 이 작은 섬 앞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. 이 섬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. 이름하여 실리콘 방패. 영어로는 실리콘 실드라고 부릅니다. 논리는 단순해요. 대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칩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누구도 함부로 이 섬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. 중국이 대만을 치는 순간 정작 중국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그 칩 공장을 제 손으로 박살내는 셈이 되니까요. 그러니까 칩 자체가 방패라는 거죠. 대만 사람들은 이 칩 회사를 아예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, 한자로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. 회사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TSMC. 1987년에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세운 남이 설계한 칩을 대신 찍어주는 위탁 생산 전문 회사예요. 이 한 회사가 찍어낸 칩 위에 지금 전 세계 기술 산업이 통째로 올라타 있는 겁니다. 이 방패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판돈인지 아예 돈으로 계산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. 블룸버그가 그러는데요. 만약 대만을 두고 미국이랑 중국이 충돌하면 첫 1년 동안에만 세계 경제에서 약 10조 달러,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0%에 가까운 부가 증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얼마냐면요. 웬만한 역사적 경제 위기에 맞먹는 충격이에요. 왜 이렇게까지 크냐? TSMC의 칩 맡기는 상위 고객사들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거든요. 애플, 엔비디아, AMD, 브로드컴, 퀄컴. 우리가 매일 사고 파는 그 빅테크가 전부 이 명단에 들어있어요. 한 섬의 공장 한두 곳이 멈추면 그 거대한 빅테크들의 두뇌 공급이 한꺼번에 뚝 끊기는 거예요. 이거 추상적인 지정학 강의가 아닙니다. 여러분 계좌에 담긴 바로 그 종목들의 생사가 걸린 이야기인 거예요. 자,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던 안전한 이야기예요. 칩이라는 방패가 평화를 지켜준다는 동화. 근데요, 최근에 이 동화에 쩍쩍 금이 가는 장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. 그리고 그 금이 어디서 드러났냐? 엉뚱하게도 드론 예산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왔어요. 장면은 대만 집권당의 창당 기념 행사에서 시작됩니다.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단상에 올라서 작심한 듯 한마디를 딱 던져요. 대만 독립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라고. 대만의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과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. 들으면 당연한 말 같죠. 근데 이게 왜 폭탄이냐? 바로 직전에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경고를 날렸기 때문이에요.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정상회담 마치고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. 우리는 누군가가 미국이 밀어주니까 독립하자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.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. 대만아, 미국 믿고 까불지 마라. 자기 보호자가 등을 떠밀어가며 말리는데 대만 총통은 그 경고를 듣고도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쳐버린 겁니다. 근데 같은 날 대만 국방부에서 더 의미심장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. 드론 예산으로 대만 달러 2,100억, 우리 돈으로 수조 원, 미화로는 60억 달러가 넘는 규모를 추가로 편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. 칩이라는 완벽한 방패가 정말 있다면 왜 갑자기 드론 수만 대를 더 사겠다는 걸까요? 이게 바로 금이 간 자백인 거예요. 칩만으로는 못 막는다는 걸 대만이 제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. 그런데 대만이 드론으로 방패의 빈틈을 메우려 애쓰는 동안 정작 그 방패의 운명을 두고는 훨씬 더 서늘한 시나리오가 돌고 있었습니다.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이야기예요. 바로 대만의 방패가 그 주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손에 의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2021년에 미국 육군대학원에서 나온 한 논문이 그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보고서가 됐어요. 제목에 담긴 개념이 진짜 섬뜩합니다. 둥지를 부순다는 뜻의 브로큰 네스트, 우리말로 옮기면 초토화 전략이에요. 핵심 논리가 이렇습니다.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이 그 칩 공장을 손에 넣기 전에 차라리 미국이랑 대만이 먼저 TSMC를 파괴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. 적이 가장 원하는 전리품을 적 손에 넘기느니 아예 불태워서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발상인 거죠. 근데 이게 단지 학자들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게 무서운 지점이에요. 지금 트럼프 행정부 국방정책 핵심 자리에 앉은 엘브리지 콜비라는 인물은 공직에 오기 전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TSMC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. 가장 비싼 방패가
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먼저 폭파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는 정황도 있어요. TSMC가 쓰는 가장 비싼 장비, 그러니까 첨단 칩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는요, 외부에서 원격으로 기능을 멈춰버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들어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. 만에 하나 이 장비가 적의 손에 넘어가도 버튼 하나로 고철덩어리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방패의 정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대만 사람들은 이 칩 공장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정작 그 공장은 위기 때 자기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적한테 안 넘어가도록 폭파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실리콘 방패가 아니라 실리콘 인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. 평소엔 방패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나는 순간 인질로 돌변하는 자산이라는 거죠. 소름 끼치는 표현 아닙니까?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. 시장은 이 모든 위험을 이미 다 알면서도 미국 주요 지수를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여러 번 끌어올려 왔어요. 대만 단층선은 어제 오늘 생긴 새 위험이 아니라 수십 년째 깔려있는 배경 위험인 겁니다.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거라는 공포가 매번 유가를 흔들어도 결국 기름이 흘러온 것처럼 대만 리스크도 그동안은 시장 발밑에 깔린 채 잠잠했어요.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. 다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.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라는 점이에요. 대만 총통이 보호자의 경고를 정면으로 받아쳤다는 것, 그리고 칩 방패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드론 예산을 다시 짜겠다고 나섰다는 것.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의 영역입니다. 잠잠하던 단층선 위에서 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.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한국 투자자한테 이중으로 와닿습니다. 첫 번째는 위험이에요. 대만 단층선이 흔들리면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우리 반도체랑 우리 증시가 무사할 리가 없죠. 두 번째는 입에 올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반사이익입니다. 세계가 칩 공급을 한 섬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을수록 그 대안으로 가장 먼저 호명되는 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예요.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, 줄여서 HBM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. 실제로 한 한국 기업은 최근 차세대 12단 HBM 신제품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어요. 방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만이 드론이랑 비대칭 전력에 목말라 하는 이 흐름은요, 드론과 항공 엔진을 함께 개발하기로 손잡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같은 한국 방산 기업들한테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. 한 회사는 이 협력을 위해 5천억 원 규모로 지분을 사들이면서 발을 깊이 담그고 있습니다. 지구상 가장 위험한 단층선의 그 긴장이요, 돌고 돌아 우리 코스피랑 우리 방산주의 주가로도 흘러드는 거예요.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나스닥과 TQQQ를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우리는 흔히 연준 의장이나 빅테크 최고 경영자를 떠올리죠. 틀린 말은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위에 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또 있습니다. 대만이라는 섬에서 독립을 외치는 총통, 그 섬을 두고 경고를 날리는 미국 대통령, 베이징에서 통일을 입에 올리는 지도자, 그리고 그 섬의 칩 공장을 위기 때 폭파할 버튼을 만들어둔 사람들. 이들의 말 한마디, 결정 하나가 14조 달러어치 빅테크의 운명을, 그리고 그 빅테크를 담은 여러분의 계좌를 흔드는 거예요.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그 숫자판 뒤에는 이렇게 칩 한 조각을 둘러싼 거대한 힘겨루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장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물론 이런 거대한 단층선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요, 저도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. 투자의 판단은 늘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. 다만 저는 이 위험한 섬 위에서도 세상의 칩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기를,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 발씩 위로 올라가 주기를 바라봅니다.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.